안녕하십니까, 손석범입니다. 11월 15일 토요일 예상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느새 11월이 됐고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돌이켜보니까. 자, 남은 11월, 12월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 속에 좋은 결과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은 좋아요입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영상 찾아보시는데도 아주 좀 알고리즘 타서 편하고요. 저도 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원동력이니까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십사 말씀드리면서 1경주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의 첫 경주는 이세마 경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세마 중에서 7번 지산 레이블. 자, 이 말은 주행검사 때 보니까 여유가 굉장히 있어요. 여유가 있는데 약간 보니까 이 말이 모래에 대한 반응은 살짝 있어요. 근데 아주 심한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심한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에 지산 레이블이 모래까지 안 맞으면서 탄다면은 아마 더 좋은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쪽에 이세마들이야 워낙 말들이 급격하게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스타일들이라서 지산 레이블이 의외의 마필들이 안쪽에 튀어나오게 되면은 많으니까 안쪽에 말들이 전개가 꼬일 수도 있겠지만 외곽에서 저는 살살 감으면서 타주리라 예상이 들고요. 자, 이 가운데 상대마 중에서는 6번 명브레이싱이 주행검사 좋았던 말이거든요. 주행검사 좋았던 말인데 우선은 지난 경주가 외측으로 전개상의 불리함이 좀 있었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명브레이싱은 전개가 편해지면 좀 더 띄워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말로 보여지고요. 안쪽에서 2번이라든가 4번이라든가 잡혀있긴 한데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아요. 레전드 매치 같은 경우도 그냥 앞에 가는 순발력 정도만 보여준 정도고요. 오히려 저는 발주가 늦었던 포마드 요런 말이 발주를 좀 잘하고 나왔을 때는 오히려 레전드 매치보다는 포마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인기마들을 그렇게 아주 강하게 보고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복병만 하나 노린다면은 얘입니다. 8번 눈이 올까요? 자, 이 눈이 올까요는 우선 데뷔전에서 체중도 많이 늘어났었고요. 여기에 모래까지 맞았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없었던 경주였어요. 의미 자체가. 이번에 눈이 올까요가 체중이 이제 빠졌었죠. 체중이 빠졌으니까 이번에 체중이 좀 늘어서 나와야 돼요. 이번에 나올 때는 체중이 좀 늘어서 출전을 하고 더불어서 모래도 안 맞게 외곽으로 잘 감는다면은 8번 눈이 올까요가 아직 걸음을 보여주지 않은 가운데서의 복병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첫 경주 이세마 경주인데 자, 7번이 능검도 좋았고 실전에서의 적응력도 빠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6번, 3번에다가 복병으로 8번까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첫 경주입니다. 자, 2경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2경주예요. 이번 2경주는 외곽에 11번 나인스피어가 인기 1위로 잡혀있네요. 나인스피어. 자, 이게 지난 경주가 불량주로였어요. 불량주로에서 선입으로 앞에서 이제 버티기에 성공을 했던 그런 경주였거든요. 나인스피어가 선행을 가는 거 아니고서는 그 이상으로 더 뛸 것 같진 않은데 선행은 쉽지 않아 보여요. 여기 안쪽에 라르샤노바 이런 말들 굉장히 빠르고요. 더불어서 6번 라운더 플루마 얘도 빨라요. 이런 말들이 빠릅니다. 그래서 초반에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미라클 삭스 같은 경우도 선행이든 선입이든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인스피어의 전개가 그리 썩 외곽이기 때문에 편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요거 1번 컴플리트 디바라는 마필을 게이트 2점이 있는 이상 바로 한번 좀 노려보고 싶은데 이 말이 아직 검증은 안 돼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 모래에 대한 부분이에요. 신마드는 워낙 모래에 맞았을 때 안 뛰려는 모습을 보이는 말들이 많거든요. 컴플리트 디바 같은 경우도 모래에 대한 반응이
검증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안쪽이기 때문에 아마 좀 원게이트니까 아마 빠른 말들 여기 있잖아요. 3번, 6번, 7번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아마 안쪽에서 갇히는 전개는 될 거예요. 갇히는 전개. 그래서 만약에 모래 반응에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선행마가 겹치는 가운데 전개 이점을 살려갈 수 있는 마필이 될 수 있고요. 근데 모래 반응에 민감해진다면 오히려 독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기 마필인 나인스피어도 이번에는 외곽에서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경주는 저는 1번 컴플리트 디바를 한번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고요. 여기에 재검받고 나오는 5번 위버맨쉬라는 말도 요것도 재검이 아주 좋거든요. 자, 실전은 안 좋았었지만 재검에서의 변화가 뚜렷하게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전을 이 패출혈 때문에 재검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위버맨쉬라는 마필이 재검 때 걸음을 본다면 얘도 무시할 수 없어서 저는 좀 복병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복병으로는 6번 요거 라운더 플루마, 얘도 마찬가지 순발력 있는 말답게 선행마중에서는 6번을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7번도 인기마이긴 한데 얘가 선행을 갔었던 말이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가면은 더 뛸 건 없는데 안쪽에 3번, 6번이 빨라서 7번의 선행은 좀 쉽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경주는 요렇게 보겠습니다. 1번 컴플리트 디바, 모래 반응에만 이상이 없다면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11번 그리고 5번이나 6번은 복병으로 해서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2번도 있죠. 2번은 이제 마이야 기수가 타고 있는 건데 기수발로 잘 뛸 수 있긴 하겠는데 검증은 안 돼 있어서 이 말도 기수발로 조금은 더 뛸 거는 같고 조교시의 걸음도 좀 괜찮아져서 2번까지도 좌표는 있는데 우선 실전에서 보여준 걸음 자체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했다. 자, 그렇게 1번을 놓고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자, 서울 삼경주로 가볼게요. 삼경주는 7번 글로벌 타임이 아주 압도적으로 인기를 모읍니다. 압도적으로 팔리는데 제가 우선적으로 주목하는 말은 8번이에요. 모닝 원더라는 마페예요. 자, 모닝 원더는 진짜 제 관리마거든요. 관리마. 근데 이 모닝 원더는 지난 경주 제가 거품마로 자르고서 승부해가지고 당시 이제 안양기쁨 놓고 손을 내밀어 대박의 적중을 만들어 드러냈던 경주였었습니다. 모닝 원더라는 말이 4회 전적대로 보면은 얘가 지금 들어올 때 다 챙겨 먹었고 빠질 때 다 이게 또 이때 빼면서 먹었죠. 55점 복승시 55.1배짜리 먹었었고 요때 놓고 때리고 요거 놓고 때리면서 다 먹었어요. 선행마가 다수 출전할 때 전개 유리한 말이라 놓고 때렸고 요때보다 전개를 더 빠르게 전개가 더 빨라질 말이기 때문에 모닝원더 한 번 더 놓고 때리면서 계속해서 중배당을 맞춰왔었단 말이에요. 모닝원더가 있는데 이때는 더 뛸 게 없었던, 이때 다 뛰었기 때문에 더 뛸 게 없는 말이라 거품마로 자르면서 제가 또 중배당을 맞췄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모닝원더가 다시 이전보다, 이때보다, 지난 경주보다 전개가 더 빨라질 말이에요. 전개가 더 빨라질 말이기 때문에 모닝원더가 여기서는 직전보다 더 뛸 가능성, 전개 자체가 빨라지면서 더 뛸 가능성이 생겼으니까 8번 모닝원더는 이번엔 노려야 될 것 같고, 드러나 있는 액면 속에 연속 입상을 이어가고 있는 말이 글로벌 타임이니까 얘는 뭐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최저 배당이지만 자, 요 한 방은 먼저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명진불패가 추입 타이밍이 관건인 게임일 것 같고요. 그 외로는 뭐 4번 더썬파이터 정도? 조한별 기수? 파워에치드도 지난 경주는 등자가 풀렸었던 게임이기 때문에 파워에치드나 4번 더썬파이터나 요런 말들이 이제 자리 잡고 따라가는 전개를 아마 펼쳐갈 거는 같아요. 웬만하면은 요 경주는 뭐 글로벌 타임이 압도적으로 팔릴 것이라서 아마 7번 넣고 다 뚫릴 것 같은데 저는 8번도 더 뛸 수 있는 여지가 이번엔 생겼으니까 87막권으로 능력 상한방 보고 받친다면 1번 받쳐야겠죠. 한 마리만 현장에서 좀 초이스를 해가지고 8번 놓고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자, 제주 1경주 하겠습니다. 자, 제주 1경주는 안쪽에 2번 500선녀가 인기 1위에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좀 부진마 편성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500선녀를 저도 좋게 보고 있는데 의외의 결과도 좀 나올 수는 있어요. 자, 지난 경주 500선녀가 최적 전개를 하면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더 뛸 거름은 없습니다. 더 뛸 거는 없는데 뭐 지난 경주만큼 타주면 또 한 번 최적 전개가 가능해서 자, 500선녀가 그래도 드러나 있는 액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마필이 될 것 같고 여기에 원룡산이 기록상 기록이 17대고 17초대인데 기록상 가능할 정도예요. 기록상 얘도 마찬가지 1번 광명태양도 기록상 근데 원래 15초대는 나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17초대는 굉장히 느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주가 굉장히 약한 편성이에요. 완전히 약한 편성입니다. 그래서 2번 500선녀가 또 한 번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5번 원룡산이랑 1번 광명태양 그리고 외곽에서는 9번 아름나 정도가 요게 얘도 마찬가지 기록은 굉장히 느려서 지난번 앞이 죽을 때 올라왔었던 말인데 워낙 이번 경주 편성이 약하니까 아름나까지도 다시 한번 가능성이 좀 있는 경주다. 세계왕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유일한 그나마 보편권 전력이라 할 텐데 지난 경주 대비 조교강도가 조금 약해졌다는 점이어서 뭐 마번에는 잡을 수는 있는데 4번이나 6번 이런 말들이 좀 보편이거든요. 4번이나 6번 명인왕제는 이동준이라서 세계왕제는 스포량이 좀 많이 줄어서 그런 면에서 살짝 좀 덜덜하게 보고 있는 입장이다. 2번을 필두로 해서요. 2번을 필두로 해서 5번, 9번, 1번 순으로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 오늘 승부로서는 첫 번째 승부처로 가겠습니다. 출전마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배당은 대체적으로 좀 안정세를 띠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 지난번 부러졌지만 인기마로서 1번 블루넬로가 팔리는데 블루넬로 놓고 승부하겠습니다. 뭐 인기마 놓고 후착을 좀 찍어 먹어야 되는 경주 같아요. 이 블루넬로 같은 경우가 그 전에 괴력을 보이면서 탄력을 보였었단 말이에요. 괴력을 보였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많이 늘어났고요. 근데 부담 중량 늘어난 거는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봐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체중까지 지난번 늘어나다 보니까 550kg가 넘는 부담 중량 550kg가 넘는 체중을 받게 되니 이전 같은 괴력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자, 이번에 나올 때는 체중을 좀 빼서 나오는 게 우선은 가장 좋습니다. 근데 아무리 못해도 지난 경주 이상으로는 전적으로 더 뛴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 1번 블루넬로가 인기마이긴 하지만 오늘 인기마 위주로 또 흘러갈 경주들도 좀 많이 있으니 이거는 인기마라도 자, 지난 경주 이상으로 더 뛸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순간 팔려도 이거는 충막감으로 놓고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붙여서 큰 배낭은 아니어도 상대만 압축해가지고 힘을 실을 수 있는 경주다라고 보는 거니까 이번 경주는 1번 블루넬로 놓고 첫 승부 레이스 들어갑니다. 직전 이상으로 얘는 더 뛸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 블루넬로 놓고 제가 어디로 한 방을 들어가는지 요거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주 2경주입니다. 여기는 4번 행복 덩어리가 올 대가리로 잡혀 있는 경주입니다. 뭐 이 정도 잡혀 있다면 뭐 거의 올 대가리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정도이고 뭐 연속 입상을 하고서 이게 빠른 말이 없어요. 이번 경주가 빠른 말이 없다 보니까 그냥 행복덩어리가 선행도 갈 수 있을 정도. 뭐 그나마 순발력 있는 게 8번 미스플랜 정도이니까 뭐 행복덩어리가 여기서는 선행도 갈 수 있을 정도로 뭐 전개 자체가 한 번 더 좀 편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행복덩어리를 필두로 후착을 역시 찍어먹는데 후착은 좀 혼전도가 있는데 그래도 5번 천상의 별. 천상의 별도 연속 입상을 했던 말이었고요. 지난번에는
얘가 외측에서의 출전이기 때문에 전개가 좀 늦었었던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는 5번 게이트인데 부담이 좀 늘어났을 뿐이지 전개가 뭐 게이트발로 뒤늦게 가는 그런 전개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별이 정상이라면은 상대만 1순위가 될 것 같고, 안쪽에서는 지난번 승부기가 좀 약했던 강호세계가 이번에는 전현중 기수로 기술을 교체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승부지를 좀 열심히 또 보여줄 거예요. 그나마 보여준 거는 여기에 청함수 정도까지예요. 청함수 정도까지가 보여준 거였었고, 미스플레는 지난번 선행을 가면서 입상 후 부담 중량이 좀 늘어나 있는 상황이니까 초반에 미스플랜이 쉽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그게 좀 관건인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충막감 인정하겠습니다. 여기는 4번 행복덩어리를 필두로 해서 그냥 5번으로 쉽게 끝날 가능성 우선은 가장 높고요. 기수 교체했으니까 2번, 그나마 뛴 거는 3번. 그래서 인기마 싸움으로 이번 경주는 보고 있다 라는 말씀. 자, 서울 오경주 가겠습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서울 오경주도 6번 큐피드 커맨드 쪽으로 좀 많이 인기도가 실릴 것 같습니다. 자, 이 큐피드 커맨드는 지난 경주에서 최적으로 전개를 하면서 베스트 실력을 지난 경주 끌어냈어요. 근데 이번 경주가 보아하니 얘가 원래 이제 정상으로 주행이 지난번에 됐던 경주였어요. 원래 이 말이 그 전에는 9월달 경주에서는 주행 자체가 조금 불안했어요. 외곽으로 돌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지난 경주는 최적으로 전개가 됐었고, 근데 워낙 이번 경주가 부진마 편성이에요. 진짜 별거 없는 말들만 나와요. 그래서 큐피드 커맨드가 지난 경주처럼만 뛰면은 여기서는 된다라고 볼 정도로, 자, 지난 경주는 복병이었지만 여기서는 강력한 축으로 잡힐 그 정도 수준의 게임이라는 거예요. 자, 큐피드 커맨드를 그래서 여기서는 좀 봐야 되겠고, 종반에 올라온다 하면은 라운더 벨모트가 그나마 올라올 수 있는 말. 다만 얘는 거리가 늘어났으니까 국선마 거리 늘어났을 때의 적응력 언제든지 부러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라운더 벨모트가 추입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 거고, 얘네가 못 잡으면 라운더 벨모트가 추입 타이밍을 못 잡는다라고 하면은 9번 화랑산 전기나 10번 사라 로즈 요런 말들에게도 기회는 올 것이다. 그만큼 큐피드 커맨드가 강축으로 잡힐 정도로 약한 편성이니까, 자, 요 경주는 딱히 배당을 터트릴 만한 말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수준의 부진마 게임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6번 축에 인기마 붙여먹는 게임으로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조금 배당이 뒤로 갈수록 아마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초중반은 좀 인기마가 좀 서 있는 경주가 많아요. 자, 여기도 3번 대명입니다. 보여준 전력은 3번 대명밖에 없어요. 자, 대명이 지난번 3착으로 왔고 최적 전개를 했고, 그래서 더 뛸 게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들은 진짜 더할 나위 없이 걸음에 변화가 없는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의 말들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3번 대명이 안쪽 게이트라면은 전개상 딱히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들고, 그에 못지않은 상대만은 9번 웅진알라죠. 웅진알라. 웅진알라가 원래는 이 말이 선행 또는 2선 바로 앞에 붙이면서 전개를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전개가 지난 경주 안 나왔단 말이죠. 이번에 외곽이라 하더라도 안쪽에서는 2번 달빛 순정, 6번 서부 검객 요런 정도가 순발력이 있으니까 웅진알라가 뭐 적극적으로 몰면은 초반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만큼 웅진알라 상대마가 좀 될 수 있는 전력으로 판단이 되고, 2번 달빛 순정 같은 경우는 제것만 양호해요. 제것 실전은 별론데 제것만 양호하기 때문에 받치기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2번을 받치던가 아니면 보병 중에 5번 공간세계도 지난번에 배당판 바람이 좀 불었었단 말인데 워낙 못 뛰었죠. 근데 그 전에 9월 27일 날 가능성을 보였던 걸음이 있어서 2번이나 5번은 그냥 삐까삐까한 수준으로 보겠고, 한 마리 더 맞은다면은 얘도
최적 전개이긴 했지만 가속 직진 정도까지도 될 수 있겠다. 아주 무진마 일색으로 출전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인기마에다가 붙여먹는 게임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9번, 7번 여기에 바치는 거는 2번을 바칠지 5번을 바칠지 요거는 현장에서 한번 초이스를 해볼 생각이라는 점. 3번 놓고 압축합니다. 자, 서울 6경주. 자, 여기서는 이제 승부 레이스로 가겠습니다. 이제 차츰 배당 나오는 경주들이 생겨갈 수 있어요. 인기마들 뭐 인기 1위만 뿌려도 배당은 나오는 거니까. 자, 승리바조주란 말이 지난번에 발주가 살짝 늦었습니다. 그러더니 선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선입을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거의 승리바로우즈를 뒤에서 추입으로 전개를 하면서 착순해 오더라고요. 이거보다는 더 뛸 수 있는 게 맞죠. 이거보다 더 뛸 수 있는 게 맞는데 문제는 지난 경주처럼 또 발주가 늦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승리바로우즈가. 그러면 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지난번 생각보다 전개가 늦었던 저는 1번 벌교 데스티노가 좀 더 안정적이다. 1번 게이트라면. 원래 지난 경주가 벌교 데스티노가 저는 선입권에서 전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초반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추입으로 전개하다가 중위권까지 레이스를 따라붙고 그러다가 이제 3착으로 왔던 게임이었는데 이번에 1번 게이트잖아요. 1번 게이트고 1400이 아니라 1700이니까 아마 레이스가 좀 더 느려질 겁니다. 그러면 벌교 데스티노도 느린 경주에서는 원게이트 이상 전개가 오히려 더 빨라지겠죠. 느려진 경주를 만났으니까 벌교 데스티노도 아마 전개가 더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벌교 데스티노가 그야말로 승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원래 지난 경주 때 승부하려면 충분히 승부할 수 있었던 말이지만 이번에 원게이트에 좀 더 경주 조건은 좋습니다. 송재철 기수도 많이 가는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때려야 돼요. 기회가 왔을 때 못 때리면 바로 또 말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경주 이동화 타다가 지난번 송재철 기수가 탔고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 주는데 이거 못 때려주면 당연히 또 다른 기수 찾아가겠죠. 벌교 데스티노. 이번에 송재철 기수에게는 아마 찬스로 보여집니다. 무조건 아마 입상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들어갈 거라서 벌교 데스티노의 승부지가 저는 훨씬 더 강해 보이더라. 승리바로우즈 또 발주 안 좋을 수도 있는 거니까 더 의지 있게 준비한 거는 1번으로 보여졌습니다. 자, 제주 4경주로 가겠습니다. 오늘 제주에서 들어가는 제주의 승부처예요. 오늘은 제주가 4경주랑 6경주를 좀 중후반에 제주 승부를 제가 잡고 있는데 자, 요 제주에서는 4번 대보름이 압도적으로 팔리는데 오늘은 강력한 축으로 잡혀있는 게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축마에다가 붙여먹는 게임으로 갈게요. 여기 원래 제가 복병을 좀 노리고 있는 복병이 있는데 노리고 있는 복병이라서 그걸 아예 축으로 갈까 생각을 하다가 뭐 대보름도 지난번에 맞춰드렸던 게임인데 워낙 좋았고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래서 복병을 놓고 가기보다는 대보름에다가 붙여서 복병과의 한방을 좀 노릴게요. 그리고 대신에 폭풍비를 이번에 좀 덜 볼 겁니다. 폭풍비가 지난 경주 입상을 하면서 계속된 인기마인데 지난번 최적 전개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더 뛸 건 없습니다. 부담량도 올라갔고 강축에 최저 배당 팔리는 말인데 요거를 대길 막건을 제가 추천드리면서 승부하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요 막건을 안 보기 때문에 승부했을 때 배당 메리트가 있는 것이고 대보름에 붙여서 복병으로의 승부가 되니까 이번 경주는 노려볼 만한 게임이라는 거죠. 자, 저는 4번 대보름 넣고요. 인기마 우선 폭풍비 안 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폭풍비 안 본다 말씀드렸고 어느 정도 팔리는 마필들 안에서 주력으로 하나 승부는 볼 건데 여기에 오두 잡혀있지 않은 복병 2마리까지 오두에 잡혀있지 않은 복병 2마리까지
제가 요거 승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주인 것 같아요. 배당을 좀 적극적으로 노려볼 만한 게임 같아서 오늘 4경주는 인기마에 강축에 저배당 없다. 그런 경주로 갈 것 같습니다. 오늘 4경주, 제주 4경주는 승부레이스로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서울 7경주. 자, 여기는 이제 3번 킹마스터가 인기 1위네요. 자, 요 경주는, 인기 1위 놓고 가지 않을 겁니다. 킹마스터가 인기 1위긴 맞아. 인기 1위긴 1위인데, 지난번까지도 이제 입상을 했으니까. 지난번에 보면은, 외곽 3선 외곽 전개를 극복했단 말이에요. 3선 외곽 전개. 자, 그런 만큼 이번 경주 더 뛸 것 같아. 그리고 워낙에 이동국 조교사 마방내가 상금도 없고, 그래서 되는 말은 무조건 때려요. 되는 말은 무조건 때리는데, 되는 말이라고 해서 때려서 들어오면 상금이 부족할 일이 없죠. 가서 깨지고 있으니까 상금이 부족한 거예요. 가장 많이 깨지는 집이 요 17조예요. 제가 봤을 땐 서울에서 팔리고 제일 못 가는 집이 이 17조인 것 같아요. 킹마스터는 그래도 2세 마이구에서 발전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말들을 그렇게 보면은 18조하고 같이 데뷔를 하긴 했는데 성적이 너무 극과 극이에요. 갖고 있는 말들의 자원도 좀 차이는 있었지만, 자, 이 킹마스터라는 시네마 같은 경우는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잘 만들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조금 이 킹마스터를 축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이 말이 모래를 아직 안 맞아봤어요. 모래를 안 맞아봤단 말이죠. 즉, 모래를 맞았을 경우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아직 모른다. 그동안 문세영 기수가 외곽으로 말을 빼서 말을 타왔거든요. 지난 경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난 경주도 3선으로 말을 탄 이유가, 외곽으로 3선 전개한 이유가 모래를 아직 안 맞춰봤단 말이에요. 모래를 피하면서 말을 탔기 때문에 이번에 모래를 맞으면서 뛴다라고 했을 때는 킹마스터의 압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킹마스터가 경주 조건은 가장 좋긴 하나 저는 얘를 놓고 승부하는 경주가 아니에요. 이번 경주는 이거 놓고 승부하겠습니다. 6번 붉은 폭풍이라는 마표. 자, 붉은 폭풍은 제가 기대하는 거는 여기서 선행이에요. 선행 승부를 기대하는 거고요. 지금 서울 주로도 모래를 교체했고요. 교체하고 나서 첫 주차에는 느리게 기록이 나왔어요. 그리고 선행마도 많이 부러졌죠. 근데 지난주 모습 봤을 때는 그냥 정상으로 싹 일주일 만에 2주 되니까 돌아오더라고요. 앞장 가는 말들 그대로 꼽아지고. 자, 주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6번 붉은 폭풍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이제 선입으로 말을 탔는데 순발력이 다시 좀 살아났고요. 자, 말을 가장 잘 만드는 서인석 조교사. 요즘에 폼이 아주 잘 올라온 조제루 기수. 폼이 아주 제대로 올라온 올해 조제루 기수예요. 그래서 붉은 폭풍이 요거는 아마 선행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지금 한 집에서 두 마리를 내놨거든요. 서브스카이. 루이스 기수는 아직 보여준 게 없죠. 루이스 기수는 아직 보여준 게 없는데 이 서브스카이라는 말 자체는 모래에 대한 반응이 좀 민감한 말이에요. 그러니 외곽에서 쓱 넘어갈 정도의 순발력인 것도 아니고 한 집에서 붉은 폭풍이 앞장을 먼저 갈 것이기 때문에 서브스카이의 전개는 글쎄 루이스가 잘 몰아줄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염려되고 한 집으로 담그지는 않을 것 같고. 자, 붉은 폭풍이 한 집에서 출전할 정도로 두 마리가 나왔다면 승부지가 그만큼 강할 거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붉은 폭풍이 이번에는 선행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한번 보일 수 있겠다. 강력하게 보이면은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경주고, 킹마스터가 안쪽에서 갇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기복을 보인다면은 중배당까지도 이거는 가능한 경주가 될 겁니다. 자, 저는 이번에는 6번 붉은 폭풍 33조 믿을만 하고요. 조제로 기수 믿을만한 기수거든요. 자, 요 조합에서 이번에 한번 강력한 승부지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5경주로 하겠습니다. 자, 제주 5경주는
진짜 믿을 만한 말은 없어요. 그래서 드러나 있는 액면상으로는 3번 별빛 여제죠. 이 별빛 여제는 지금 연속 입상을 이어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자, 그야말로 딱 액면상 가장 많이 팔리는 인기마예요. 근데 지난 경주도 보면은 2착밖에 못했어요. 편안하게 전개를 하고서 2착만 했었던 경주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상으로 더 뛸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워낙에 이번 경주 딴말이 별게 없으니까 별빛 여자가 그대로 인기마로 팔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뛸 거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5번 소문 그대로를 충막감으로 볼까 하는데, 소문 그대로 같은 경우는 지난번 입상하고서 이번에 승군전이다 보니까 가벼워요. 이런 말들은 그냥 무지막지하게 박성광 기수가 팬단 말이죠. 무지막지하게 패요. 부담이 높아도 패는데 52kg면 더 패겠죠. 부담도 가볍고. 그러니까 소문 그대로 자체가 여기서 어영부영 늦게 전개할 리는 없을 겁니다. 늦게 전개할 리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안쪽에 있는 말들이 1, 2, 3, 4 이런 말들이 초반에다 빠르게 선두권을 좀 장악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누가 자리 잡고 누가 장악을 가던가 상관없이 소문 그대로가 가벼워서 아주 이빠이 패가지고 박성광 기수가 이거는 승부를 시킬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5번 소문 그대로를 가지고 공략하고 싶고, 여기에 드러나 있는 액면 보고 싶고요. 외곽에서는 별빛 여제랑 같이 뛰었던 9번 한라보배, 그리고 4번 정도까지가 가능성이 있는 말. 터지면은 요거 같은데 1번 같은데 세용지마 원게이트에서 쏘는 것밖에 없죠. 요 정도 선이 되는 말로 보면서 저는 5번 소문 그대로. 왜? 별빛 여제가 그 이상 더 뛸 것 같지 않으니 요번에 이제 조심은 해야 되겠다. 아무리 연투마지만 5번 소문 그대로 놓고 한번 추천드릴게요. 자, 8경주로 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또 중요한 레이스 한번 가죠. 오늘 8경주가 서울에서 들어가는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인기 많은 4번 컴플리트 브로네요. 자, 여기서는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입니다. 지난 경주 선행을 갔고 그러면서 부담 중량이 좀 늘어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더 뛸 게 없어 보이는데, 게다가 부담 중량까지 올라갔다면 컴플리트 브로가 언제 부러져도 상관이 없겠다 싶을 정도예요. 지난 경주 그렇게 여유 없단 말이에요.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담까지 늘어났다면 컴플리트 브로가 그야말로 그냥 액면상 인기 말하는 점이죠. 액면상. 자,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이거 놓고 들어가겠습니다. 3번 신라의 파이터. 자, 지난번 대상경주까지 뛰었습니다. 자, 당시 이 신라의 파이터가 나름 인기마였어요. 인기마였는데 우선 입상을 했었던 말이기 때문에 인기마였었던 거고, 당시 레이스도 빠르고 상대가 강했습니다. 근데 신라의 파이터가 지난번 안쪽 게이트라서 인기마이긴 했는데 이번 경주가 인기마로서의 역할은 아마 충분히 해줄 겁니다. 왜? 지난번에 요거 안쪽 게이트니까 2번 게이트니까 인기마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는 강금이었고, 자, 요때 8월 23일날 경주를 보면은, 이때 경주를 보면은 안쪽 왔을 때 더 뛸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영상을 좀 보면서. 자, 요거 10번 게이트에 들어가는 게 신라의 파이터입니다. 외곽, 요 파란색 모자. 외곽이었잖아요. 이때는 외곽이었고, 요거 10번입니다. 요거 외곽에 10번. 이 외곽에서 출전을 했었고, 요 신라의 파이터가 초반에 외곽이니까 좀 널널하게 잡고 나오잖아요. 이번에 안쪽 게이트면은 훨씬 더 편하고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이때는 외곽이었으니까. 외곽에서 전개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신라의 파이터가 그 당시 이제 첫 입상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엄청 거리 손해 많이 보잖아요. 이번에 아마 요 뒤에서 뛸 겁니다. 요 최적 자리에서 뛸 겁니다. 외곽을 돌면서 올라오는 걸음 신라의 파이터. 요렇게 외곽을 돌면서도 입상을 했었던 말이기 때문에, 이게 외곽을 돌면서도 입상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 대상 경주였지만 내측이라서 인기마였어요. 근데 대상 경주 강금이었잖아요. 일반 경주에서는 신라의 파이터가 통합니다. 여기서는 최적 전개예요. 앞에서 컴플리트 브로가 선행을 가는데 얘가 버티냐 마느냐에 상관없이 신라의 파이터는 더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실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인은 3번을 놓고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3번을 놓고 메인으로 들어가는 거고, 과연 4번 컴플리트 브로가 어떤 실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번 경주 배당의 크기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저는 3번 놓고 주력 한 방으로 승부할 관리마가 좀 있어서 컴플리트 브로보다는, 컴플리트 브로는 받치는 쪽으로 돌려놓고 주력 한 방으로 노려볼 만한 찬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항구를 해야 된다. 무조건 이거는 놓치면 안 된다. 오늘 여기서는 항구를 한다는 마음으로 8경주 요거는 딱 기록해 주셨다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적중으로 꼭 보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주 6경주로 갑니다. 오늘 제주 마지막이고, 제주 마지막 경주에서 오늘 제주의 메인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제주 메인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세요. 지난주 제주 메인도 양일간 금토 모두 다 적중을 드렸고 배당도 좋았단 말이죠. 금요일날 메인은 제가 리치 디바인 놓고 쌍까지 26.7배, 복승식이 14.3배였어요. 금요일날 이렇게 적중했었고, 토요일날에는 쌍이 10.4배, 복승식이 5.0배. 이거 정확히 주력 한 방으로 적중을 드렸었고, 뭐 그만큼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시는 경주에서 복병 놓고 적중을 드러냈던 결과였는데, 자, 이번에는 이 제주 마주협회장배 대상 경주거든요. 3세 이하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3세. 자, 앞으로의 이제 성장 가능성 높은 말들이 다수 출전하고 있는데 군 차이가 조금 있는 말들도 있어요. 자, 액면은 1번 불빛 하늘이 가장 액면상으로는 인기 1위입니다. 연속 입상하고 있는 말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선행을 가서 그닥 여유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번에도 원게이트니까 선행에 대한 의지는 강하게 보일 것 같은데 과연 불빛 하늘이 이전보다 얼마만큼 여유를 보일 수 있을런지. 지난번 걸음만 보고 봤을 때는 더 뛸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조금 불안감은 있어요. 1번 놓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경주가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의 제주 메인은 이거 놓고 들어갑니다. 천상화신. 자, 강수한 기수가 13조 말을 종종 기승해요. 대상 경주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강수한 기수 가지고서 대상 경주에서 또 메인 승부 적중도 드러냈었죠. 그러니까 이 강수한 카드는 어찌 보면은 13조에서 진또배기 승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문현진 기수가 뉴저지에 가서 기승을 하고 있지만 뉴저지는 여기서 군 단위가 상대마들보다 한 단계 아래군이에요. 점핑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뉴저지 쪽으로 승부할 수 있는 게임은 아니에요. 뉴저지도 고가의 마필이긴 하지만 뉴저지로 승부하기보다는 예정대로 천상화신 쪽으로의 승부가 들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천상화신 같은 경우가 지난번 휴양후 복귀전이었거든요. 휴양후 복귀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얘는 여유승이에요. 걸음을 남기고 있어서 복귀전도 그냥 믿고 때렸던 말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말이 외곽전개, 높은 부담 싹 다 극복하면서 천상화신은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해왔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 경주는 최강 3세 말을 가리는 게임답게 진짜 센 말은 6번 천상화신이다. 아직 한계를 보여주지 않은 말이라는 점이에요. 한계를 보여주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천상화신은 이번에도 그대로 때린다. 강수한 기수가 13조에서 계속해서 대상경주 좋은 승부를 저는 이번에도 보여줄 거다. 지난번에는 이제 드림 시리즈로 입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천상화신 가지고서 제대로 된 승부 쌍까지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게임이지 않을까 싶어요.
6번을 놓고 여기서 또 한 번의 제주 영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노리는 제주 승부처 메인으로 해서 요거 천사화신 대상경주에서 한번 결과물을 또 한번 드릴게요. 대상경주 적중하면은 기분도 좋고 꼭 적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구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서울 구경주가 6번 픽처가 인기만데 요 픽처는요, 제가 지난 경주 축으로 갔던 말이었어요. 축으로. 당시 그대만 있다면이라는 강축, 그대만 있다면, 이게 강축으로 팔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픽처를 놓고 때렸던 이유는 그 당시 그대만 있다면이랑 또 하나의 선행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픽처가 최소한 2착은 하겠구나. 그대만 있다면이랑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선행을 못 가면 요렇게 조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2착은 하겠구나 라는 생각에 픽처를 가지고서 제가 지난번 예상을 했고 적중을 했단 말이죠. 자, 근데 지금은 그런 편성은 아니에요. 즉 요 경주가 저는 이거 놓고 가려고 하는데 1번 라온 이클립스 요거 놓고 가려고 하는데 라온 이클립스는 이번 경주 선행도 갈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경주는 선행이 겹치는 경주다라고 볼 순 없어요. 요 외측에 스터닝 퀸 정도 순발력이 좀 있긴 한데 선행이 겹치는 경주가 아니에요. 라온 이클립스가 선행은 그대로 가고 얘가 독땡으로 가고 픽처의 선입으로 오던가. 지난 경주하고 다르죠? 선행이 겹칠 때 픽처가 선입으로 왔던 거고 지금은 독땡으로 가는데 픽처가 선입으로 오던가 아니면 그레이 캔디가 선입 쪽에서 오던가 오히려 선입권이 겹치는 경주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 경주하고는 달리. 아니면 내길의 여정 이런 말이 선입권에서 오던가. 다르죠? 픽처는 지난번 선행이 겹쳐서 놓고 들어갔던 말이지만 지금은 선입이 겹치는 경주다. 그래서 픽처가 아니라 1번 라온 이클립스를 가지고 6이 오면은 인기마 싸움 아니면 3이 오든 11이 오든 이런 말들이 왔을 때는 배당의 가능성까지 기대할 수 있는 픽처의 전개가 지난번하고는 분석이 다르다. 지난번은 선행이 겹치는 경주였지만 지금은 선입이 겹치는 경주이기 때문에 1번을 놓고 가는 것이 유리한 게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10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10경주에요. 10경주가 5번 불의 세계가 인기 1위입니다. 불의 세계. 이전까지 이제 입상마였고 지난 경주도 이제 입상마로 팔리다가 직전에 거리가 늘어나면서 기복을 보이게 됐었죠. 국산마 거리 늘어났을 때 종종 부러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경주에서 역시 불의 세계가 부러졌고 근데 이제 지난 경주하고는 달리 이번에 자기 컨디션을 그대로 살려주면은 인기마로서의 역할은 다 하는데 요거는 그대로 발전 없이 그대로 똑같이 경주력을 보여준다면 또 배당이 이거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의 세계를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이번 경주 외곽이지만 10번 슈퍼 블루문을 가지고 공략을 하고 싶고요. 자, 이번에 이제 우인철 기수 감량을 기대해 보려는 것 같아요. 자, 올해 데뷔한 신인 기수들 성적이 팍팍팍팍 나오고 있어요. 관리사로서 말을 좀 많이 타던 기수들 타다가 기수를 했기 때문에 이 신입생들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를 것이라 예측을 했는데 역시 빠르게 성적들을 내더라고요. 우인철 기수도 좋아요. 성적 좋고 자, 이 슈퍼블루문은 그동안 이제 김태용 기수가 기승하면서 승부를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감량 기용을 했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입 타이밍 잡기가 좀 더 저는 수월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요번에 데뷔한 신인 기수들이 이름만 수습 기수지 신인 기수지 신인답지 않은 기승술들이에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슈퍼블루문도 충분히
이번 경주 연투를 노려볼 수 있을 정도예요. 저는 10번을 놓고 공략을 하고 싶고, 여기에 뭐 불의 세계 있고, 팔리는 말로 이제 골드캐쳐도, 요거는 제가 지난번 위험한 거품마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안양기쁨 놓고 제가 적중 드릴 때 골드캐쳐가 요거는 과부중을 받은 말이다 라는 설명 드렸었죠. 얘가 입상했을 때 다른 말들이 못 뛰어서 잘 뛰게 보인 거지, 얘가 월등히 잘 뛰어가지고 우승한 게 아니었다, 과부중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설명 지난번에 드렸어요. 기억하실 분들도 있고 못하신 분들도 더 많겠죠. 이건 과부중이었기 때문에 지난번 놓고 때릴 수 없다라는 설명 드렸던 거예요. 이번에도 54kg, 뭐 빠진 게 1kg 정도니까 골드캐쳐 역시나 놓고 들어갈 수는 없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외곽의 9번 레이디 폭스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디 폭스는 이제 지난번 안말 대상 경주 나갔다가 슈퍼블루문이랑 같이 또 경주도 뛰어봤단 말이잖아요. 불의 세계도 기복을 보였는데 검증이 아직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열심히 탈 수 있는 10번 슈퍼블루문이 감량만 잘 살린다면은 가장 안정적으로 뛸 수 있겠다. 5번, 3번, 9번 요렇게 10번을 놓고 추천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11경주로 갑니다. 마지막 11경주. 자, 외곽의 명성축제가 인기 1위로 잡혀있는 게임인데 저는 요거 놓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아르고리치. 요 경주가 빠른 말이 별로 없습니다. 아르고리치도 빠른 말 없는 경주에서 선행 한 번씩 나가는 말이고, 또는 선의권에서 최적 전개하면서 뛰는 스타일의 말이에요. 아마 이번에 그런 전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외곽의 걸작원 정도가 순발력이 있는 수준인 것이고, 아마 명성축제는 외곽에서 선입으로 감겠죠. 감으면서 말을 탈 텐데, 요즘에 연속 입상을 하면서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모습은 보여줍니다. 가볍기도 하고. 근데 인기마잖아요. 액면상 인기마인 것이죠. 아르고리치가 빠른 말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저는 안쪽에서 전개가 잘 나올 수 있는 말로 봐요. 안쪽에서 전개가 좀 잘 나올 수 있는 말로 보고 있어서 아르고리치 놓고 공략을 좀 해보고 싶고, 그래도 경주력은 1번 세네타운이라든가 우승 콩코드도 58 달고서 지금 변화가 안 나오고 있어요. 58 달고서는 지금 성적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사이즈는 우승 콩코드인 것이니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주 이렇게 보겠습니다. 2번 아르고리치를 가지고 마무리하는데 10번, 1번, 5번, 2번 놓고 초반 안쪽에서 빠르게 선두권 장악하는 걸 한번 기대해보면서 마지막 11경주는 아르고리치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요일날 분석을 좀 드려봤어요. 오늘 전반부 보면은 강축으로 팔리는 인기 마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자, 충마 인정하고 후착 찍어먹는 경주들, 그리고 또 중후반으로 왔을 때는 완전한 복병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그렇게 많지 않죠. 인기 2위권, 3위권, 뭐 조금 더 있으면 4위권, 뭐 그 정도 수준의 복병인 것이니까 중저배당이 좀 고르게 나올 수 있는 하루인 것 같고, 크게 이변만 없다면 적중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도 많지 않을 거라서 다적중 중배당 가능할 만한 그런 경주가 아닌가 싶어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할 것이고요. 또 제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더 놓친 거 있나 분석도, 인기도 나온 다음에 제가 하니까 토요일날 마장에 나갔을 때는 완벽한 준비 상태로 아마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좋은 성적도 낼 수 있을 것이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한번 믿어주시면서 현장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1호 예상에서도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